혼자서 열심히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부터 잠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맛있는 평화 전체 진행을 맡은 저는 황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열심히 안에서 흔들어주고 계시죠? 저 옆 화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2회차 신청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요. 저희가 사실은 남북이 서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TV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북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혹시? 네, 오늘 날짜 6월 25일 우리가 사실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던 날인데 사실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북을 알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게 한편으로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프로그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맛있는 북한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북녘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예쁜 에프론 입고서 서 계시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함은 김련희 선생님이시고요. 북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련희입니다. 정말 설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양에서 해먹던 음식을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남녘 형제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만든다는 게 참 설레고 또 방금 또 이제 화면에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네. 경의선 타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의선 타고 평양역에 내려서 억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 있다면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같이 음식 만들고 나서 이야기 시간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제 궁금하신 질문 올려주신 것도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지만 혹시 들으시다가 또 선생님한테 더 궁금하고 이거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자리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만들 음식은 두부밥이고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하면서 먹어본 북녘 음식들이 좀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보다는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무슨 맛일까 상당히 궁금하고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먹고 나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음식 두부밥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나눠드린 댁으로 보내드린 재료에 그 노랗게 아마 유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유부처럼 보이는 그게 바로 두부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두부피를 다 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드셔보시고 이걸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싶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요리법 들어가 있는 곳 밑에 두부피 만드는 내용을 같이 보내드렸어요. 네, 그 방식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그 두부피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 네. 저는 어제도 집에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지난번 선생님도 알려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그 양념장 만들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재료가 이제 뭐뭐 필요할까요? 네, 우선 양념장 안에 들어갈 야채는 파, 양파, 집집마다 이게 남쪽에서도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지역마다 집집마다 좀 다른 점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북에서도 다 같아요. 두부밥 하게 되면 매 집마다 해먹는 스타일이 또 달라서 대충은 파, 양파, 고추라던가 마늘은 기본 들어가고 고춧가루, 간장, 기름, 참깨, 참기름, 설탕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안내드린 자료에 아마 간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김연희 선생님 댁에서는 간장을 가지고선 또 넣어서 먹는다 해주고 저희가 새로운 버전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간장이 없이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괜찮고 좋습니다. 하니까 아마 집집마다 취향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남쪽도 다 다르잖아요. 흔히 왜 간장 양념장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른데 그것 북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청양고추를 넣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서 이게 들어가면 맛있는데 혹시 집에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이나 우리 어린 친구도 있을 경우에는 고추는 빼줘도 됩니다. 지난주 저희 할 때는 선생님께서 매운 걸 안 좋아하셔서 뺐었어요. 저희도. 네. 자, 그거는 참고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일 먼저 우리 뭐부터 할까요? 네, 우리 먼저 야채부터 쓸까요? 네네, 네, 파와, 네. 파와 양파 이 두 가지만 쓸게요. 네, 파하고 양파 먼저 저희 이제 준비 들어가고요. 파는 적당한 크기로 네. 그렇죠. 네. 파는 그래서 지금 파부터 예, 썰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열에 들어가면 다 숨이 죽으니까 좀 많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파는 좋죠. 어떤 집에서는 네. 파기름을 먼저 내는 집들도 많아요. 파기름에다가 이제 만드는 장식도 그쵸. 좀 다르네요. 다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기름을 먼저 내곤 했어요. 자, 파를 먼저 그래서 잘 다져서 다지진 않고 네, 썰어서. 네. 예, 지금 마이크가 잠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슷썰기로 해서 지금 선생님 썰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자, 지난번에 느꼈는데 선생님이 되게 깨끗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양파를 네, 그 쓸까요? 다음에는 양파. 양파는 한 반 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양파는 반 개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면 그냥 하나 넣으시고요. 그쵸, 네. 사이즈가 좀 있으면은 그쵸. 네, 반 개 지금. 양파는 선생님 다지는 건가요? 네, 네. 이거 다져야죠. 네. 이 칼질이 숙달되시지 않은 분들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같이 하고 있으면은 칼질할 때 좀 조심해서 네.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끔 조심해서 칼질은 부탁드립니다. 양파 매운내가 그렇죠. 네, 올라오네요. 다른 분들 잘 다지고 계시죠? 네, 집에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들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은 뭐 하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그러네요. 이따가 다 하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칼질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져서 선생님이 여기 좀 곱게 다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선생님 아주 그냥 곱게 다질 필요는 없죠? 네. 약간 말캉하게 씹히는 느낌 괜찮으시면 그쵸,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파도 지금 너무 다졌고요. 네, 근데 저도 그냥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알게 돼서 먹고 있긴 한데 네. 이 두부밥이 분단 전에는 없던 음식이죠. 아, 이게 우리 민족의 음식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에도 네, 원래 네. 그랬다가 우리가 이거 해방된 다음에 네. 일본에 있던 우리 교포들이 이제 만경봉호를 타고 평양 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저 오랜 기간을 일본 음식 문화에 네. 습관됐던 사람들이 와서 유부초밥을 많이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그 일본 음식인가 봐요, 네, 유부밥이. 유부초밥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60년, 70년, 80년 그때는 북이 경제가 엄청 발전돼 있었을 네. 때니까 그 유부초밥이 별로 선전이 안 된 거예요. 아, 사람들한테 그게 안 돼도 먹을 게 많아서 많으니까 그때는 저희 집에도 단지마다에 소고기 장조림 해놓고 막 집집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정말 공산주의 세상 같은 때였죠. 네. 그래서 그게 별로 인민들 속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권한이 행군 들어서면서 먹을 게 없고 특히 다른 점이 남쪽에는 벌방지대가 많아요. 넌경지가. 네. 그래서 벼라던가 이런 게 많은데 북은 산악지대가 많고 밭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옥수수, 콩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떼식을 챙길까 하다가 이런 두부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부초밥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두부밥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맛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아직 유부초밥 못 먹어봤어요.
맛있는데 두부밥이 아무튼 저는 더 맛있어서. 자, 우선 네. 양파하고 파를 다 저희는 썰었습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네. 우리 넘어가 볼까 하고요. 댁에서는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파랑 양파 먼저 다 썰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쫓아오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할까요? 예, 저희 이제 불 켜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불 켜고. 이걸 할까요? 네네네. 이제 기름. 네. 기름은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많이, 기름 많이 두는 게 좋아요. 기름은 좀 넉넉하게. 네네네. 한 네. 5숟갈 정도? 반 큰 술로? 숟가락으로? 5숟갈 네, 정도? 5숟가락 정도 예. 넉넉하게. 예, 지금 많이 넣었어요. 여기도. 자, 제가 요거 조금 이제 가까이 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넉넉하게 넣었는데 댁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넣고. 근데 기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네. 양파를 좀 볶을 정도로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요. 예. 네. 너무 많다 그다음에- 싶으면 살짝 적게 넣어도 네. 괜찮다고 근데 하시니까. 애들은 또 뭐 여름 걸 기름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먼저 양파를 넣어요. 양파 먼저 저희는 넣었어요. 넣고 지금 볶고 있습니다. 양파가 익으면 싹 맑아지죠. 그쵸. 네, 투명, 그쵸. 맑아진다 할 때 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익었다 싶을 때까지 볶고 있고요. 양파가 또 익으면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그쵸. 네, 댁에서도 아마 다 칼질을 하신 분들은 볶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먼저 충분히 네. 볶아주시고 볶았죠? 있고요. 그때 그다음에 네. 다음에 물을 넣어요. 물을. 예, 왜냐면 이게 되면 네. 바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물적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양념장 자체가 되지 그쵸. 않게끔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물을 좀 네, 넣고 물을 살짝 지금 넣어서 기름을 많이 둔 집은 물을 조금 넣으면 되고 기름 조금 넣었으면 대신 물로 채우면 되죠. 네네. 좀 끓을 때 불을 약불로 해줘요. 약불로? 예. 이제 불 조절해서 약간 약불로 네. 지금 불을 약하게 하고 양파는 이게- 저희가 약간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저희는. 이게 왜 약불로 안 하면 네. 그냥 불로 하게 되면 고춧가루가 타요. 고춧가루. 예, 타니까. 그래서 고춧가루를 이거 원래 3스푼 정도. 고춧가락은 밥숟가락으로 네. 3스푼 정도. 그 식구 수에 맞게 네. 두밥 얼마나 할 건지 예,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우선 저희가 보내드린 양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3숟가락 3스푼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파 넣고 그리고 파 바로 지금 넣고요. 네. 다져놓은 거. 그래서 잘 지금 섞고 있습니다. 파 넣고 그다음에 저는 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네네네. 간장도 저는 넉넉하게. 고춧가루하고 1대1로 넣어요. 고춧가루하고 1대1.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댁에서 간장 사용하실 거면요. 똑같이 3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그쵸? 되겠네요. 예, 넣고 네. 그다음에 참깨 넣고 참깨. 참깨 지금 넣고. 맛있는 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참기름 넣고 참기름도 살짝. 네. 고 그다음에는 불을 꺼줘도 돼요. 네, 불을 끄고 네네. 그리고 잘 섞어서 설탕은 그럼 언제 넣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간을 먼저 맛봐야 되겠죠? 간을 맛보고 네. 간이 괜찮다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설탕을 넣어요. 근데 마지막에. 간이 좀 싱겁다 하게 되면 그때는 소금으로 약간 해서 간을 좀 맞추고 그러니까 간장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간 먼저 보고 네네네. 싱거우면은 요거 그렇죠. 소금. 네. 소금으로 저는 간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살짝? 예, 살짝이. 그래서 혹시 드셔보시고 간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소금 간 예. 잠깐 하셔도 되고요. 간 맛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설탕을 넣죠. 제일 마지막에 네. 그다음에 설탕. 설탕을 그냥 한 숟갈 정도. 설탕은 한 숟가락, 네, 밥숟가락으로 한 밥숟가락에, 숟가락입니다. 요게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그 맛이 있어가지고 양념장이. 네.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은 티스푼으로 네. 하나, 네.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 지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이죠? 네, 양념장은 네. 끝! 완성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한 소끔 식히는 동안에 여기다 네, 저 한쪽에 할까요? 덜어서 네. 제가 이거 잠깐 내려놓고 네네. 여기 다 추가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 저희는 양념장 덜어놓고 있고요. 집에서도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파랑 파 먼저 다지듯이 썰어서 놓고요. 기름 조금 넉넉히 부으셔가지고 양파 먼저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 되면은 불을 좀 줄이고 물을 넣으셨어요. 적당히 물 많이 아니고 한 반 공기 정도 저희 선생님 지금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간장으로 3스푼 정도 해가지고 기본 간하셨는데 만약에 간장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소금으로 간하셔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랑 참기름 넣고 간을 한번 보시고요. 싱거우면은 그때 이제 소금으로 간장이 더 들어가면 아마 색깔이 좀 더 어두워지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 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늘하고 설탕 이렇게 넣어서 이제 불 꺼서 한쪽으로 놓으시면은 저희 이제 요렇게 양념장 완성이 됐어요. 저희 거는 보이시나요? 카메라 요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카메라. 네, 제 손이 떨려서 안 잡히네요. 자, 요렇게 지금 양념장이 돼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지금 스튜디오는 진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나눠드렸던 두부피랑 밥과 두부피 좀 주세요. 제가 요거는 잠깐 옆으로 옮기고 햇반은 전자레인지 2분 정도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부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로 돌리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30분 전에 냉장실로 옮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비닐이나 뭐 랩 같은 거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돌리시면 돼요. 비닐을 만약에 씌워서 덮게 되면 이게 한번 얼었던 거라 여기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이 두부피가 약간 질펀해져서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서 옆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 저희는 밥을 큰 그릇에 옮겼어요. 자, 집에서 혹시 김밥 싸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밥에 양념 지금 하려고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다가 네, 양념을 뭐 넣을까요? 참기름하고 소금. 네. 저희 우선 햇반 두 개로 해서 참기름 먼저 기름이 스푼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네.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사람마다 또 다르죠? 그렇죠. 저 고소한 거 그렇죠. 이것도 또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네. 예. 일단 양념장 같이 먹기 때문에 소금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걸 네. 잘 섞으면 되죠. 네. 네. 혹시 햇반 바로 돌려서 하실 경우는 밥이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음식하러 가시느라 화면에서 사라지신 거죠? 네. 양념장이 완성이 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햇반이랑 두부피 데워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밥에는 참기름 그리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서 지금 잘 섞고 있어요. 저희도. 전자레인지에 두부피는 30초에서 1분 정도 위에 비닐이나 이런 거 씌우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그 사이에 이제 양념이 끝나서 자 이제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오셨나요? 다 따라오셨나요? 지금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갑 끼고 네. 좀 같이 좀 따라가야겠다. 선생님 저기 하시는 것도 잠깐 기다리면서 네네. 저 여쭤볼 거예요. 두부밥 말고 네. 선생님들이 남쪽 분들한테 꼭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북쪽 음식 혹시 소개해 주실 거 뭐 있을까요? 북에는 4대 음식이라고 있어요. 네. 우선 남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양 냉면. 냉면. 그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평양 언반이라고 있어요. 언반? 언반. 네. 여기서 말하면 국밥? 국밥.
밑에 밥이 있고 국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뭐죠? 그거 국밥 맞아요. 맞죠, 맞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어. 예, 그 언반 네. 국에 있고 다음에 넉두지짐. 녹두지짐. 여기서는 넉두전이라고 녹두전, 할까요? 네. 그렇죠. 넉두지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드셨던 대동강 숭어국. 아, 숭어국. 예, 그래서 숭어국 이렇게 4대 음식이 있죠. 여기 왜 남쪽에도 숭어국 빼고 그 대동강 숭어국 빼고 온반이나 평양냉면 다 팔잖아요. 혹시 그쵸. 일제사 파는 거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아, 진짜 미안한 말인데 네. 제가 남쪽에 와서 거리 지나가는데 평양냉면, 함흥냉면 네네네.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그 굴 자체가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네, 네. 다시는 안 갔어요. 왜냐면, 그 이해가 되는 게, 남쪽 사람들이 입을 맞추다 나니까 실제 그대로의 북의 음식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평양의 억류관에 가서 드셨던 분들이, 밋밋해. 맛이 너무 슴슴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옥류관 냉면도요? 네,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 상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남쪽 사람들 입맛에 조금 변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한다는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은 달고 좀 짜고 뭐 이런 맛들이 많이 들어가 근데 있더라고요. 지금 남쪽에 한동안 그 정상회담 이후로 평양냉면이 완전히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쵸. 그때 드신 분들이 다 너무 밍밍하다고. 그죠? 네네. 여기 평양냉면, 너무 밍밍, 이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맞죠. 그쪽 사람들 먹는 이 얘기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상한 게 네. 평양 가서 한 번 먹고 왔으면 밋밋해 했는데 네. 가서 몇 번 먹다 나면 이거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네.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적에 너무 좋아하셔서 아기 때부터 평양냉면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 익숙해서 저는 맛있는데 맛있는 집이라고 데려갔다가 맨날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진짜 평양냉면을 제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옥류관 냉면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네. 평양냉면 드셨던 분들이 옥류관 냉면은 맛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남쪽 분들이 드시는 냉면은 기본 무슨 맛으로 먹자는 이유가 뭐죠? 냉면 좋아하는 게? 시원해서 그죠? 네.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북쪽 사람들은 겨울에 더 많이 먹어요. 네.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면 육수에다가 얼음을 막 퍼부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육수 얼려가지고 막. 우리는 냉면 먹을 때 육수 맛을 즐기자고 먹거든요. 아. 근데 그 소중한 육수에다가 얼음을 팍 넣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는 육수 맛이 손상될까봐 네. 일부러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서 면 위에다 식초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내려놔요. 육수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게 안 아니고. 넣죠. 식초 넣으면 육수 맛이 희선될까봐. 그 정도로 그 소중하게 육수 맛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중한 데다가 얼음을 막 팍 넣었으니까 거기다 겨자랑 막 안타깝죠. 식초도 막 넣고. 그쵸. 네.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맛보시는 네.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햇반과 밥과 양념한 밥과 두부피가 준비가 되셨으면요. 자, 이제 다음 단계 뭘 할까요, 네. 선생님? 두부밥에 여기 피에다가 밥을 넣어야 네, 되겠죠? 네, 네, 넣읍시다. 저희가 그 보내드린 피에 잘 보면 한쪽 면이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있어 주머니처럼 돼 있어서 여기다가 밥을 넣으시는 겁니다. 넣을 때 떡물하게 이렇게 싹 해놓고 여면 더 쉬워요. 쏙쏙 동글동글. 떡물하게 해서 여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너무 꽉 찝지 말고 이렇게 살랑살랑, 너무 살살 꽉 해서. 하면 밥알이 그쵸. 뭉개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두부피를 좀 넉넉하게 보냈어요. 밥은 대개도 다 있으실 것 같아서 밥은 그냥 2개의 햇반을 보냈는데 피는 사실은 거의 3개짜리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밥을 더 이용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선 한쪽에 잘 넣고요. 근데 우리 두부피 덜 데워졌나 봐요. 차요. 차요. 저희는. 그래도 일단 넣습니다. 집에서 해 드시려면 이렇게 피 네. 사지 마시고 네. 집에서 해서 드세요. 그쵸?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서 그때 선생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했는데 그냥 두부 사다가 그렇죠. 대신에 두부를 좀 간단한 거 부침용 이런 두부 사다가 이게 물기 좀 쫙 빼고
그냥 기름 조금 여유 있게 넣어서 그쵸. 지지듯이 네네네. 그렇게만 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이 스튜디오에 두부밥 기다리고선 점심을 적게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먹겠다고 저희 다 점심 대충 먹어가지고. 아, 지금 화면 보니까 이제 막 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밥을. 그 분단 이후에 생겨난 이 두부밥 같은 음식들 보니까 건강식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조미료 이런 것도 거의 안 쓰고 식물성 재료들도 되게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북쪽 음식들이. 아, 우리 북에서는 되도록이면 조미료를 화학제 조미료를 안 써요. 어, 안 쓰고 네. 여기도 뭐 미연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워낙 우리는 많아서. 새우 같은 것도 말려서 가루 봐서 그 가루로 조미료로 판단 말이에요. 조미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아, 그런 거를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를 예, 예, 해요? 판매하고 어. 공급하고. 어. 북은 공급제라서 네. 모든 게 다. 제가 지금 채팅창이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아, 살짝 쉰내가 난다고 하셨는데, 예. 냄새가 아주 심하신가요, 혹시? 그게 아니면은, 이게 냉동실 들어갔다 녹을 때 살짝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쉰 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냄새를 맡아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조금 불안하시면은 아까 네, 따로 두부피를 저녁에 봐도 냉장실에 넣으셨다고 지금 하셨죠. 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특별히 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시면은 우선은 오늘은 죄송하지만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두부피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은 부침 두부나 혹은 혹시 근처에 재래시장 있으시면 제일 좋은 게 시장에서 파는 그 단단한 두부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 사셔가지고요. 그거를 그 대각선으로 자르면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그 삼각형 모양이 된 걸 다시 세워서 지금 저희 요 두부처럼 이렇게 단면을 한 3등분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 그 넓이로 자르신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그 키친타월 같은 거를 앞뒤로 이렇게 올려서 조금 살짝 눌러주면 물기가 쭉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물기 빠진 상태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앞뒤 뒤집어 가면서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로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 지금 밥 넣은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칼집을 내가지고 밥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서 살짝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부피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얘기한 동안 선생님이 밥을 다 이제 넣으셨어요. 요렇게 요렇게 밥 이렇게 사이에 다 넣은 거.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할까요, 선생님? 이미 만들어 놨던 양념을 여기다 묻혀서 먹는 거죠. 발라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네, 바를까요? 바를까요? 여기다 네. 옮겨놓고 네. 이쁘게 여기다가 선생님 바르시면 제가 옮겨놓을게요. 아, 네네. 저 옆에 그 양념을 손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손맛이죠? 네. 양념장을 지금 선생님 여기 밥에다 바르고 계세요. 우선은 네. 요 지금 저희가 아까 다은 밥 네. 요면에다가 밥에다도 바르고 우리 때는 네. 그냥 이 전면을 다 발라서도 아, 먹었어요. 전체 예. 다를. 양념 맛에 먹거든요. 이것은 아니면 이제 먹을 때마다 숟가락으로 뭐 옆에 무침해서 먹는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밥에다가 단면에다가 먼저 우선은 바르고요. 이게 먹다 보면은 한 입에 이게 다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어가지고 그쵸. 양념장이 분명히 더 필요하실 거예요. 이 양념장을 옆면에다가도 바르고 전 옆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계속 발라가면서 먹거든요. 저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훨씬. 전면에 다 발라요. 네. 먹을 때. 요 옆면 두 네, 번인데 네, 네, 네. 네네. 발라가지고 먹거든요. 저희는 지금 손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요. 댁에서 하실 때는 뭐 숟가락 이용해서 바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손으로 바르니까 막 양념장이 툭툭 떨어지는데 근데 맛은 되게 있어 보여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아마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릴 때 이게 아이스팩에 녹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근데 저희가 그 보내드린 요리법에 두부피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날씨 생각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끓는 물에 살짝 삶는 거는 지금 이게 기름에 튀긴 거여가지고 조금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왜 그 찜기 있죠? 찜기 같은 데다가 살짝 올려서 데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물기가 살짝 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그 사이에 저희는 우선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서는 갈게요. 양념 바르는 동안 막 난리가 났네요. 여기도 나름. 저희는 지금 보여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시켰고요. 아우, 예, 참가하신 분께서 두부피 만드는 거 올려주셔서 잘 보이고 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저희 완성한 거는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